안녕하세요. 저는 방곡고등학교에서 정보교사로 근무 중인 이산이라고 합니다. 이번 차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MS 파워포인트의 활용 방법과 수업 사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 사용했던 PPT 자료가 있는데요. 한 6장 정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표나 그림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포함된 자료인데요. 이러한 PPT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판서 시간 단축으로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짐으로써 아이들의 이해도를 더 잘 체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 파일을 수업 지연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이나 아니면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업 지연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PPT를 사용하게 되면 수업 지연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학급에 동일한 내용을 전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평가와 같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PPT를 활용한 수업은 매우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PPT를 활용을 하게 되면 모든 학급에 동일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년도 수업 준비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원드라이브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시작할 텐데요. 실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유의사항을 한 가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러한 아이콘들과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사용하실 아이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버전에 따라서 보여지는 아이콘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제가 설명을 드리는 아이콘이 선생님께서 보고 계신 그 PPT 화면에 없다면 자막이나 다른 기타 요소를 이용을 해서 지금 화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아이콘이구나 추측을 해서 실습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도형을 이용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상단에 삽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도형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생깁니다. 이 도형을 누르게 되면 하단에 여러 가지 도형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먼저 직사각형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사각형을 클릭을 한 후에 원하시는 위치에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이 생성되면 상단에 회전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이 회전 아이콘은 선생님들께서 회전하시고 싶은 각도만큼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변과 꼭지점에 동그란 하얀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지점 위치에 있는 하얀 점을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가로와 세로를 모두 변경하실 수 있고요. 변 위에 있는 하얀 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가로 혹은 세로만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도형 관련 키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회전시키면 특정 각도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옮기면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옮기면 수직,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면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한 채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컨트롤 혹은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체를 클릭하면 다중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형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세부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을 실습을 해볼 텐데요. 원하시는 도형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점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방에 검정 색깔 점이 찍혀 있는데요. 원하시는 점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얀 색깔 점이 2개가 더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검정색 점을 움직이시면 이제 도형을 원하는 각도로 그리고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형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형 안쪽에 어떤 색깔을 채울 것인지 그리고 도형의 선의 색이나 두께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또 이 외에도 그림자나 아니면 네온과 같은 효과를 어떤 식으로 부여할 것인지를 바로 이곳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지정한 도형을 기본 도형 서식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기본 도형으로 설정, 요 속성을 누르시면 선 모양, 두께, 색상 등을 기본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삽입 탭에서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박스가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원하는 문자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홈 탭의 상단에 이렇게 폰트와 그리고 굵기, 색깔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가 보여지고 이 도구들을 통해서 원하는 글씨체 크기,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정렬, 글머리 등을 이용을 하면 글자의 바로 앞에 이런 식으로 글머리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양쪽 정렬 등을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디오 삽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탭을 누르고 비디오를 누르면 총 3가지의 비디오 삽입 방법이 보여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S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 슬라이드 쉐어 등에 업로드되어 있는 동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직관적으로 금방 사용하실 수 있어서 이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동영상을 가지고 오는 방법인데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동영상을 찾아서 파워포인트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원하시는 동영상을 찾으신 다음에 동영상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동영상 URL 복사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클립보드에 이 동영상의 URL이 복사가 되는데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이 비디오를 누른 다음에 온라인 비디오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 온라인 비디오 창에 이 동영상 URL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이 동영상 URL을 붙여 넣게 되면 밑에는 선생님들께서 붙여 넣은 동영상 주소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동영상이 미리 보기로 실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찾은 동영상이 맞다라고 하시면 우측 하단에 삽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 비디오 삽입에 필요한 URL 주소는 웹상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 웹상에서 찾은 주소를 이제 온라인 비디오에 삽입함으로써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삽입 기능을 이용한 실습을 진행할 텐데요.
도형, 텍스트 상자, 비디오 등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특정 동영상을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정지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동영상을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디자인 기능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템플릿들이 보여지는데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템플릿을 클릭하시게 되면 모든 슬라이드에 선생님들께서 클릭하신 그 테마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를 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4:3 비율과 16:9 비율이 있습니다. 16:9 비율은 주로 발표용에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4:3 비율은 주로 인쇄용에 사용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PPT 자료를 만드는 목적에 따라서 발표용 혹은 인쇄용으로 구분지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4:3, 16:9 외에 A4 사이즈나 B4 사이즈, 특정한 사이즈를 맞춰서 파워포인트를 제작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마지막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크기대로 발표 자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기능은 슬라이드쇼 실행 후에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특수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만 모든 장면에 삽입할 경우에 시각적으로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장면에만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전환 기능은 상단에 전환 탭을 누르면 하단에서 이렇게 원하시는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화면 간에 전환 효과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실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카운트업하는 것을 구현을 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왼쪽에 빈 사각형이 있고요. 오른쪽은 꽉 채워진 사각형이 있습니다. 즉, 주황 색깔 사각형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채워지는 기능을 구현을 해볼 건데요. 이 애니메이션 관련 기능은 상단에 애니메이션 탭을 누르시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이 채워진 다음에는 Time is over라고 하는 이 문자열도 함께 출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도형 탭에 들어가셔서 두 가지 도형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도형은 속이 빈 도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회색깔로 그어진 이 선이 첫 번째 도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은 안쪽에 주황 색깔로 채워진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도형을 만들어 주신 후에 이 안쪽에 있는 도형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즉, 이 안쪽에 있는 도형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필요한 도형이기 때문에 이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닦아내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닦아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 애니메이션 창에 이렇게 효과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효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세부적인 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효과 옵션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채울 것이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속성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타이밍 탭을 클릭을 합니다. 타이밍 탭을 클릭을 한 다음에 2.5초로 시간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OK를 눌러주신 다음 F5 버튼을 눌러주시면 슬라이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주황색 직사각형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채워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저와 살펴봤던 그 화면처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게이지가 차오르는 그 장면이 보이실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타임 이즈 오버라고 하는 요 문자열이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요. 요 문자열은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 안에 타임 이즈 오버라고 하는 문자열을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나타내기와 흔들기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다만 요 게이지가 다 꽉 찬 다음에 요 문자열이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효과와 요 효과가 이전 효과 다음에 시작될 수 있도록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